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사연의 제목은 닥부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이네요. 본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어가지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인데요. 40대 중반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초등학교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거주지는 현재 도곡 1동에 위치한 도곡 2차 아이파크에 거주 중입니다. 직장은 역삼 쪽이고요. 현재 초등학교 아이가 고등학교 갈 때쯤 대략 한 6년 후쯤에 미국으로 잠시 아이 교육으로 나갔다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똘똘한 한 채를 제대로 세팅하고 갔다 오고 싶은데요. 아이 교육비가 현재 국제학교 재학 중이라서 조금 많이 들어가다 보니 수입에 비해 저축액이 많이 적습니다. 교육비를 줄여도 되지만 아이를 위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더 크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자녀의 교육은 아이가 원한다라기보다는 부모의 어떤 바람, 부모의 욕심이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남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립초등학교나 영어 유치원이나 국제학교나 이렇게 보내는 것들이 사실 자녀가 원해서, 강력히 원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부모가 원해서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어떤 교육의 철학이나 방향성이나 원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다를 테니까 일단 저의 의견은 좀 그렇고요. 일단 소득 정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득이 높죠. 남편분은 사업을 하시고 아내분은 직장을 다니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그래서 연봉으로 보면은 세후 한 2천 정도 플러스 알파다라고 하셨고, 그에 반해서는 이제 자녀 교육비하고 거주 비용 등으로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매달 한 2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와 부대 비용을 제외하면 11억 5천 정도 남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면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시세는 30억 정도입니다. 21년 11월에 갭으로 사두었다가 2년 조금 넘게 세입자 거주 갑작스럽게 퇴거하여 24년 2월부터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거주는 2년 못해서 비과세는 못 받는 상태입니다. 내년 2월까지 비과세를 기다리다 집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가려는 지역이 더 오를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출은 현재 보면은 전세 세입자 퇴거자금 대출로 17억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신 것 같고요. 각각 이제 9천만 원씩 신용대출이 있고, 원리금이 무려 이제 800만 원씩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저축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5천 정도 있고, 매달 200만 원 정도씩 투자는 진행 중이다라고 하셨네요. 자, 투자 목표를 보면은 7년 내 현재 자산 기준으로 순자산 50억 이상을 달성하고 싶다. 압구정이 목표이며 반포, 한남, 여의도 등 한강변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고민 내용을 보면 10년 정도 사업체를 운영 중으로 사업체 성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소홀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자산도 신경을 써야겠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제로 투자 자금이 많지는 않고 약 10억 정도, 현재 거주하는 도곡동 아파트는 단지가 작고 애매한 구축에다 시세가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아 다른 곳으로 투자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원리금은 현재 약 8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금액은 감당 가능하다. 거주와 투자를 분리 후 투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 지역을 3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이게 여의도 시범, 광장, 화랑, 삼익, 진주 이렇게 기타 등등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 2, 4, 5구역, 그리고 마지막 흑석 11, 9구역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의견을 드릴 때 투자 목표에 입각해가지고 의견을 드리거든요. 오늘도 이제 투자 목표에 입각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최우선해서 검토하시는 게 좋을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도곡 아이파크 2차인 것 같은데요. 입지는 매우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이 2개밖에 없고 세대수가 너무 작아서 상품성이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가가 30억으로 높아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평형에 비해서는 매매가가 비싼 거는 아니죠. 그만큼 이제 수요층이 두터운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된 거고 시세 상승이 더뎠다라고 판단하셨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딜 것 같아서 뭐 비과세 기간을 채울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양도 차익도 우리가 취득 시점이나 현재 가격을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내년까지 기다려서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역들을 대부분 좀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매도를 하셔가지고 빨리 갈아타는 게 어떨까라고 좀 첫 번째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흑석동 일대도 말씀을 하셨는데, 흑석동 뭐 11구역, 9구역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를 이제 매수 반대 의견을 드리는 거는 흑석동은 뭐 속도가 빠르죠. 입주권이고 관리처분 낮고 뭐 4년, 5년 있다 입주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주했을 때도 현재 화폐 가치의 예상 시세는 약 30억 정도 내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자산이 30억 정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평 이동이죠. 물론 이제 여기를 사서 우리가 시세 차익은 볼 수 있어요. 한 10억 정도 내외 시세 차익은 잘하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자산 목표는 어차피 순자산이 50억이지 않습니까? 여길 갔다가 다시 한번 또 갈아타야 되는, 또 갈아타려는 지역도 그 시점에 또 올라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흑석동을 가는 거는 옳은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흑석동도 뭐 12억의 현금만으로 사기는 굉장히 빠듯합니다. 일반 추가적인 어떤 신용대출과 이걸 살 때 어떤 대출까지도 활용하셔야지만 겨우겨우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것과 근접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다음에 좀 말씀을 하셨던 게 여의도인데, 여의도는 목표로 하셨던 게 50억이고, 뭐, 그 이상의 뭐 60억이고 할 때, 뭐 충분히 달성 가능성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재건축이 완성됐을 때의 금액이죠. 근데 우리는 7년 이내라고 하는 기간을 특정했기 때문에, 7년 이내에 여기가 재건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7년보다 한 2배 이상의 저는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단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현금성 자산에 매도했을 때 한 12억 정도밖에 없는데, 나머지 거의 한 뭐 18억 가량을 부채를 다시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10년, 15년 동안에 이런 금융 비용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느릴 것 같고, 뭐 6년 있다가 해외로 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뭐 전세를 주고 갈 때도 보면 전세가의 금액도 매우 이제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목표 달성과는 조금 애매한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세모로 좀 선택을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거주를 할 수 있고, 뭐 토지거래 허가니까 여기에 거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주하고 투자로 나는 여의도를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지의 선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단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뒤에 보면은 조금 더 목표 접근에 사실 달성이 좀 빨리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한남동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4구역, 5구역, 그리고 여기 이제 3구역이고 얘가 이제 2구역인데 뭐 3구역은 이미 관처가 낮고 뭐 거래가 가능한 게 거의 없고 뭐 현금성 자산이 거의 한 20억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남는 게 2, 4, 5가 있을 텐데 4하고 5구역도 물론 이제 4구역이 뭐 시공사 선정도 됐고 속도도 뭐 내고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 남는 시간이 한 9년에서 10년 정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융 비용이 또 많이 들고 그리고 여긴 또 거주를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거든요. 많이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금융비용도 나오는데 거의 매매가가 30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작은 지분도 금융비용이 나오고 또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함으로써 나오는 금융비용도 상당수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그럼 남는 거는 2구역이 있는데 2구역은 뭐 최근에 시공사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딜레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 1년 6개월일 것 같고 뭐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한 올 하반기에 관리 처분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5년 정도 이제 남았다라고 보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목표로 하셨던 게 뭐 7년 이내에 순자산이 50억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2구역을 갔을 때 저는 달성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하셨던 게 우리 돈으로 이걸 살 수 있을까? 어떤 걸 사야 될까에 질문을 하셨는데
이 구역을 보면 물건이 이제 되게 많을 텐데요. 물론 이제 거래 가능한 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택이 있고 상가도 있고 이제 상가 주택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한 50% 이하의 대출만 나오다 보니까 현재 한 10억대로는 사기가 조금 버거우실 건데,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가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런 규제를 많이 받지는 않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을 높이게 되면 뭐 그 금액의 한 70에서 80%까지도 우리가 대출을 활용해서 뭐 10억에서 10억 초반의 자본으로 뭐 매수를 한 케이스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서울 토제 구역의 재개발 입주권도 허가 대상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데는 이 구역이잖아요.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한남 뉴타운에서 허가 대상인 구역은 지금 3구역만 있고요. 3구역. 근데 3구역 우리 어차피 이제 살 수가 좀 없고요. 일부 4구역 일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허가 구역이 아니니까 뭐 안심하고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질문을 이렇게 1번, 2번, 3번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 답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역을 최우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다, 나는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여의도를 가야 되는데 기간이 7년이 아니라 뭐 10년 플러스 알파로 매우 길게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40대 중반 맞벌이에 자녀 1명, 월 소득은 굉장히 높지만 교육비하고 주거비로 상당수 쓰다 보니까 저축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도곡동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소규모 단지이다 보니까 매도를 하고 갈아타고 싶으신 거고요. 그래서 7년 이내에 나는 자산을 많이 불리고 싶은 분의 사연입니다. 첫 번째로 여의도 재건축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가셔도 되는데 매우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금융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한남 뉴타운에서도 4구역, 5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면 뭐 입지가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지만 속도가 빠르고 금융비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이 구역이 좋을 것 같고, 뭐 굳이 지금 시점에 11구역하고 9구역을 도곡동 아파트를 팔고 이렇게 바꿔놓는 거는요, 목표의 달성과는 가장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비추천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